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제 예전 영상, 예전 영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전과 지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날짜가 2021년 5월 11일 제가 올렸던 영상이에요. 아무튼 부동산 시장은 또 이렇게 되려나 봅니다. 그때 당시에 2020년도를 예를 들어서 이게 6월달 전까지 좀 잠잠하다가 6월 이후에 이제 세금 매물이 거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는 건데 또 세금이란 문제가 닥치면서 이 밸런스가 약간 변했다. 그래서 거래가 없더라도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반기 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상반기 때 6월 달이 지나기 전에 5월 달이니까 마지막 사실 분들은 지금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영상을 다시 보셔도 좋고 해당 영상을 다시 올렸었어요. 제가 왜냐면 6개월마다 1년마다 검증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약간 매번 말씀드리지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버나 애널리스트나 검증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안 해요. 이게 미디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새로 나온 것, 자극적인 것, 그런 것들만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얼마나 내 실생활에 활용할 건지 결정하려면 검증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걸 검증을 하시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부동산 관련만 되면 사기당할까봐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영상 보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가능하면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6개월 단위, 12개월 단위로 좀 검증을 해보셔서 이 사람은 시장을 맞게 보고 있구나, 요소를 맞게 보고 있구나, 앞으로 내가 참고할 만하겠다, 이거를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전 오히려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이 당시 때 이제 댓글들이 어떻게 달렸냐면 몇 개만 뽑았는데 전 국민 70%가 월 수입 200이다. 300억대 부자가 10,000명이고 통계 자료는 거짓말을 안 하지. 6월 기준으로 누가 맞는지는 입장 따라 갈릴 뿐이지. 어느 놈은 이익 보고 어느 놈은 경매로 넘기고 항상 소수가 이익이지. 틀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뭔가를 분석하는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을 보고 내가 저게 배울 점이 있는지 논리적인 점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70%가 월 수익이 200인 통계는 이게 아시겠지만 이 통계의 기준은 세금을 내는 수익만 얘기한 거고 아닌 부분도 있죠. 300억대 부자가 10,000명이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10,000명은 완전 하이엔드급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월 수입 200인 분들이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집을 살 의향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6월 기준으로 누가 맞는지는 입장 따라 갈린다? 아니요. 저는 6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영상을 제대로 안 본 겁니다. 어느 놈은 경매로 넘기고 경매 올 건 없습니다, 지금. 경매로 어떻게 넘깁니까?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건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그죠? 경매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 없이 다는 댓글이고요. 비싸게 물고 들어간 사람은 존버할 테고, 근데 투기꾼들 물량 쏟아내고 나가면 훅 하는 거겠죠. 물량을 어떻게 쏟아내고 나갑니까? 이분도 주식을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익절했다, 손절했다, 숏이다, 롱이다, 물건을 털어냈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지금 수도권은 실수요장이에요. 진짜 내 집인데 어떻게 털고 나가요? 투기꾼들이요? 아직도 이타령을 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은 아마 자기가 댓글 단 거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그냥 악플하고 끝이니까. 근데 이런 분들한테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는 게 저는 좀 그런 거죠. 인간들아, 지금 매물이 없이 거래가 안 되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봐라. 매물이 넘쳐난다. 이건 죄송한데 제가 언급할 별 가치가 없습니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서 거래가 안 되는 거지. 거래가 앞으로 더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가 안 된 이유는 비수기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연초에 2월, 3월, 4월은 비수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거래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건 이분도 부동산을 단순 투기성 자산, 주식이랑 똑같이 보는 겁니다. 고평가됐다. 시총을 봤을 때 지금 비싸다. 버블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월에 종부세 고지서 받아봐야죠. 예. 이 얘기도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면 던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뒤에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준 이하 내공으로 어설픈 예측하지 말아요. 이런 분들이 댓글을 달면 이런 분들 댓글에다가 좋아요를 많이 누르셔서 이제 저한테 불만을 표하고 싶은 걸 대신하는 건데 글쎄요. 검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물론 죄송한데 여러분의 평가는 전 조금 더 신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안 쓸 건데요. 제 말은 검증을 해보세요. 검증을. 수준 이하의 내공으로 이상한 데이터와 이상한 이론을 끌고 와서 듣기 좋게 그럴싸한 이론을 만들면서 폭락론을 얘기하는 게 맞는지, 인과관계와 거래의 상황, 시장의 현 시점을 얘기해주고 앞으로 시장을 예측해서 실제로 맞추는 게 중요한지 평가를 해보세요. 본인이 원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 불만은 없습니다. 자, 항상 달리는 거여서.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벌써 지난해 2배. 자, 웃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안 오르고 있었거든요. 5월 달에 2월, 3월, 4월, 5월에 거래가 없어서 안 오르고 있었거든요. 자, 올해 2021년 2월, 3월, 4월, 5월 날 오르고 있었지만 거래가 없어서 상승률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5월 달에 찍고 지금 보시면 지금이 10월인데 10월 달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벌써 지난해 2배 넘었다. 뭔 말이에요? 6월 달 이후에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8월 수도권 집값 상승률 1.29%,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8월 한 달 동안에 1.29%입니다. 폭등을 하고 있죠. 제 말 그대로 6월 달 이후에 소급해서 폭등이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뭐 대단하다는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어쨌건 제 말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 생각을 다시 한번 또 익혀보시고 이게 앞으로도 적용이 될지 보시고 이게 논리적인지 내가 배울 점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그냥 화풀이 달아놓고 자기는 아무런 반성도 없는 분들, 혹시나 이분들 기분 상하실까봐 아이디는 다 뺐습니다. 이러면 본인에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이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상 올리면 욕먹어요. 시장이 6월달 이후에 또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욕먹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왜 올립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고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도움을 줘야만 내 채널의 가치가 있으니까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보면 제가 이 뭔가 악플이 달리면 좀 여러분한테 좀 신경을 쓰지 말아달라. 요새 뭐 매물이 쌓인다, 전세가 안 나간다 이런 얘기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얘기한 대로 안타까운 분들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주택자의 적은 무주택자고 유주택자의 적은 유주택자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무주택자의 적이 유주택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나보다 뭔가 더 갖고 있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존재해왔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의 댓글에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믿으란 뜻이 아니라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도 6개월 후에 검증을 해보세요. 말을 바꿨는지. 왜냐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시중에 지금 구독자도 굉장히 많고 조회수도 잘 나오지만 말을 바꾼 분도 계시고 지금도 틀린 얘기를 하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경제적 결정을 하는데 이분들 얘기를 참고해서 나중에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맞는 말을 해도 이렇게 욕을 먹는데 틀린 말을 하고 있는 분들이 환호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유튜버가 옳은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4년, 5년 동안 규제를 해왔지만 계속 올랐습니다. 왜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얘기를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환호하는 게 아니라 듣기 좋은 말.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까는 얘기.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환호하고 있지 않으세요? 제 정치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같이 밟는 사람이 내 동료가 아니에요. 내 동료는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같이 까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다는 게 아니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12개월 후에 제 영상을 다시 보고 검증을 해주세요. 틀리면 그때 뭐라고 해주세요. 틀리면 저도 반성하고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제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이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말대로 됐을 때 저를 계속 맹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얘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지 그걸 근반으로 지금 시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걸 도입해서. 그리고 6개월 후에 또 보세요. 전 이렇게 2번 검증해서 맞는 분들은 계속 봐요. 2번 정도. 6개월 단위로 2번이니까 1년 정도. 지금 시점에서면 2020년도의 영상을 쭉 다 보면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논리적인지 아닌지 아는데 대부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고 마음에 들어. 뭔가 깔끔해. 뭔가 마음에 들어.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줘. 다주택자 죽여야 된대. 좋아. 그럼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럼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상황에 뭔가 불만이고 뭔가 잘 안 되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안 된 건데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싫다면 이번엔 검증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사람을 보고 이론을 보고 배워야지 여러분한테 발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